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헌입니다. 최근 불황이 계속되면서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이제까지 채무자가 잔존 채무의 탕감과 그리고 면책을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이 한 번에 그냥 숲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개인회생 폐지에는 인가 전 폐지가 있고 인가 후 폐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폐지가 되고 또 만약에 폐지가 된 경우에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가 전 폐지 결정은 주로 이제 채권자 집행 기일 전까지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에 따른 이 변제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접수를 하게 될 경우에 보통 접수 후 3개월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는 변제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가끔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요. 채무자가 변제금을 납부하는 그 회생위원회 가상 계좌번호, 이게 개시 결정이 나야만 법원에선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금 일정액을 모아두었다가 개시 결정이 나면서 채무자에게 통지한 그 가상 계좌번호로 일시에 모아뒀던 돈을 한 번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채무자가 변제금을 모아두지 않고 그걸 다 써버렸어요. 변제금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폐지를 하게 되고요. 또 채권자 집행 기일에 채무자가 출석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 따라서 개인 사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 법원은 이제 연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도 법원은 불출석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가 후 폐지는 주로 변제금이 연체된 경우에 하게 되거든요. 법원은 변제금이 3회 연체를 한 경우에 폐지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무상은 이제 5회 내지 6회 연체를 한 경우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12회가 넘어도 지금 폐지를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인가 전 폐지 결정의 경우에는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채권자 집행 기일이 끝나고 나서 약 이제 일주일 정도의 유예 기간을 주거든요. 그런데도 이 미납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은 폐지를 하게 됩니다. 인가 전 폐지 후 재신청을 할 경우에 금지 명령이 통상 법원은 내려주질 않아요. 금지 명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 인가 전 폐지에는 이제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가 후 폐지 경우는 약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연체가 계속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가 후에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된 경우에 원금과 이자가 고스란히 다시 살아납니다. 원금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자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늘어나 있죠. 예를 들자면 원금의 35%를 변제하고 이자는 100% 전부 이제 탕감하는 변제 계획안으로 인가된 개인회생이 폐지 결정이 되면 원금 전액은 물론이고요. 연체된 이자 전액을 한꺼번에 다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폐지를 할 경우에 개시 결정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가 전 폐지의 경우에는 변제금을 완납하고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인가 후 폐지 결정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연체된 미납금을 모두 완납하고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연체금을 한 번에 모두 납부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을 완납하지 못하고 즉시 항고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재신청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가 결정을 받고 나서 변제 계획안에 따른 변제 수용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또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채무자로서는 상당히 이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기존의 변제개혁안을 즉시항고를 통해서 살리지 말고 새로이 재신청을 하면서 나중에 추가 대출을 받은 그 채무까지 모두 포함을 해가지고 재신청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개인회생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분인데 개인회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결국에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폐지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개인 파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을 받아가지고 개인 파산 요건에 해당이 된다. 차라리 개인 파산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개인회생을 수행 중인 이 채무자분들 정말 그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그 날짜 깜빡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제금 연체를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 계좌에서 이 변제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고요. 만약 폐지 결정 후 이 즉시 항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추한항고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한항고 제도를 또 이용해서 폐지된 개인회생 제도를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지가 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폐지가 되고 또 만약에 폐지가 된 경우에는 어떤 구제 절차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오늘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로 스페라,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등대지기 법원 회생위원 출신 법무사 최옥한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